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에 2단원 남북한의 언어와 통일시대의 국어라는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해 볼 거고요. 하지만 사실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뿌리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생각열기 먼저 보시면 다음은 북한어에 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다음을 보고 통일시대의 국어생활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자, 남한어와 다르지 않다가 20.7%, 지역 방언과 같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다. 지역적인 차이뿐이다. 라고 보는 게 75.8%, 다른 나라 말 같다. 3.5%. 그럼 3.5%를 제외한 나머지 96.5%가 같은 나라의 말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다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북한어에 대한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북한어를 듣고 낯설긴 해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우리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는 너무 달라가 아니에요. 동질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남한과 북한의 글은 그 뿌리가 하나임에도 긴 시간 동안 서로 단절된 상태로 지내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남북한의 언어의 동질성과 인질성을 이해하고 닮은 점과 다른 점,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번 단원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알아볼 건데요. 자,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른지 바로 차이점을 파악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를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일시대 국어생활에 대비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활동,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자,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자, 어떤 점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한겨레 신문이네요. 땡땡 중학교 김땡땡 학생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형과 헤어졌다. 남쪽과 북쪽에 떨어져 68년을 산 두 형제는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극적으로 다시 만났다. 손녀딸 김땡땡 학생은 남쪽의 작은 할아버지를 통해 북쪽의 큰 할아버지에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전했다. 손녀딸의 편지는 북쪽 할아버지에게 전달됐고 할아버지는 손녀딸의 편지를 받고 통곡했다. 자, 그럼 왜 통곡했을까? 자, 내용을 볼까? 큰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딸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제 편지를 할아버지께서 전해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니 꿈만 같고 감격스럽습니다. 북한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여 너무 아쉽습니다. 어서 남북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남북 통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작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언젠가는 저도 할아버지를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하고 편지를 썼는데, 자, 만약에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동질성이 전혀 없다면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겠죠. 또 원래 형제였다가 나뉘어졌단 말이야. 바로 큰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가 서로 만났을 때 당연히 대화가 가능하겠죠. 바로 남한의 소녀딸의 편지를 읽고 북한의 큰할아버지는 왜 통곡을 했을까? 바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분단되어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났을 겁니다. 바로 우리 자습서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떨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로 울었을 것이다. 자, 남북한의 언어가 동질성을 가지는 까닭. 바로 우리는 원래 한 나라였죠. 그래서 분단되기 이전에 북한의 언어도 같이 남한의 언어와 같이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이후에 북한에서 언어를 바로잡으면서 맞춤법이나 이런 발음에 관한 어문 규정을 바로 세우면서 기준을 다르게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질성을 가지는 까닭은 뭐다? 원래 하나의 나라, 단일 언어, 단일 문자였죠. 원래 같은 나라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한민족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대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이질성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지금 모레 남한 친구가 오징어 구워 먹자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뭐래? 오징어 아니라 낙지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앉아도 되나요? 일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이 잘못 표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차이? 바로 대상을,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어휘가 다르다라는 것.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일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떠니? 자, 어떤 대답을 하는지, 대답의 차이, 바로 의도에 따라서 말하려는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요. 우리는 일 없어요 라고 하면 어때? 약간은 좀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모르게 바로 표현의 차이. 자, 거절할 때, 자, 여기서는 괜찮아요 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괜찮아요 라는 말을 일 없습니다. 자, 바로 표현 방식의 표현의 차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표현의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가해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까닭. 뭐 때문에? 같은 대상. 바로 똑같은 대상인데 우리는 오징어라고 부르고 북한은 낙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혹은 가리키는, 지칭하는 어휘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북한은 왜 오징어를 낙지라고 할까? 우리 보통 낙지는 갯벌에 살아요. 오징어는 물속에 살고 낙지는 갯벌에 삽니다. 근데 북한은 갯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지라는 말을 따로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마도 낙지라는 말을 굳이 따로 쓰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오징어를 낙지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징어도 있고 갯벌이 있으니까 낙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이 된 이후에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럼 어때? 얘의 의도, 얘는 그냥 괜찮아요 라는 선한 의도인데 듣는 사람이 불쾌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때?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듣는 이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따른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남북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 바로 뭐 때문이니? 바로 우리가 너무 단절되고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휘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는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나중에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면 그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휘나 표현의 차이가 생겼지만 남북한은 뭐다? 남북한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통일시대의 국어생활의 대비를 위해서 통일시대 국어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바로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차이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남북한 언어는 어휘에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어휘에 의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알아봅시다. 다음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노래 가사가 나오죠. 신나게 축구를 했어. 연락하라 고함치며 신호 보냈어. 나한테 공을 왜 안 주는 건데? 연락이 아니라 패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패스라는 말 대신에 연락하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외래어를 고유어로 순화시켜서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연락하라와 패스는 같은 말이네요. 이 영상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과 미래의 꿈을 주제로 직접 가사에 참여하고 출연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제시된 부분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남한에서 경험한 일을 노래 가사로 표현한 부분 중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해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언어 차이는 무엇이다? 바로 북한은 외래어를 다듬어서 표현했고요. 우리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 수용의 차이죠. 남은 어떻다?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북은 어떻다?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었다.
다듬어서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듬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북한은 외래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고유어로 순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이라고 해서 자, 이 53년 이후부터는 외래어나 한자어를 많이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음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대화에서 밑줄 친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된 것인지 자, 인터넷과 사전을 활용하여 조사해 봅시다. 남북한의 어휘에는 도시락, 곽밥처럼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도 있고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가 있습니다. 공부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 북한 학생 진짜 나도 요즘 공부가 바쁘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쁘다는 무슨 뜻이냐? 북한에서는 힘들다. 자, 힘에 붙인다. 참기가 어렵다. 힘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바쁘다. 남에서는 무슨 뜻? 바로 남쪽과 달리 북쪽에서 바쁘다는 무슨 뜻이다? 바로 힘에 붙이거나 참기가 어렵다. 공부 너무 힘들다. 자, 이게 공부가 바쁘다. 자, 그러면 자,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좁히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바로 지금까지는 뭘 봤니? 어휘의 차이에 대해서 봤죠? 자, 근데 우리 첫 번째는 외래어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었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언어 차이를 알고 좁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 노력은 뭐다? 바로 일단은 외래어 사용을 줄입니다. 외래어 사용만 줄여도 북한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또 같은 표현인데 의미가 다른 말들이 있었죠? 바로 그렇게 의미가 다른 말들,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말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어휘를 뭐 해야 된다? 자,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요.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상황을 보고 남북한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말하기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남한 사업가와 북한 사업가가 대화를 나눠요. 자,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식당을 알아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밥 한번 먹자. 자, 이거 뭐예요? 그냥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자, 인사말이니까 친교를 목적으로 하고 진짜 먹자라는 약속의 말이 아니야. 자, 근데 북한 사람은 뭐야? 진짜 먹자. 아이고, 왜 이러죠? 자, 진짜 먹자.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 볼까요? 남한 선생님과 북한 이탈 학생과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저를 믿고 그만합시다. 뭐뭐 합시다? 자, 뭐뭐 합시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랫사람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위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청유 형태가 아닙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나갑시다. 자, 이런 건 괜찮지만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나갑시다. 그만합시다. 이거는 예의가 없다. 남한에서는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해. 남한에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그만하시죠. 뭐뭐 하시죠?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가 같은 경우는 뭐? 남한은 좀 더 간접적인 화법, 직접적인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 보통 인사치레라고 하죠. 자, 이런 화법들이 좀 발달되어 있고요. 북한은 간접 화법보다는 직접 화법입니다. 또
남한과 북한의 언어 예절도 있었어. 자, 북한은 뭐뭐 합시다. 자, 아랫사람이 쓸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 남한에서는 윗사람에게 뭐뭐 합시다 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남한의 간접 화법에 대해서 북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나의 상황에서는 바로 어떤 표현? 바로 언어 예절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아래로 가볼까? 자, 남한 사업가가 한 말에 담긴 의도를 생각해보고 북한 사업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자, 남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 그냥 인사치레, 인사표현, 친교의 의도. 그냥 인사말. 친교를 목적으로 했고요. 자, 북한 사람은 뭐라고? 진짜 먹자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바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자, 남북한, 남한은 간접 화법에 익숙하지만 북한은 직접 화법에 익숙하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 또 우리나라는 이런 간접 화법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거절할 때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어렵겠는데 라는 식으로.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은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은 간접 화법이 발전되어 있고 북한은 직접 화법을 더 많이 쓴다는 것. 그래서 우리 거절을 하거나 할 때도 혼동되지 않도록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주의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2번, 나의 상황에서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 자, 우리 뭐뭐 합시다는 청유문에서 사용합니다. 청유문.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할 때. 함께 뭔가를 할 때 쓰는 게 뭐뭐 합시다. 우리 뭐뭐 하자 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아랫사람 혹은 어린 학생이 나이가 더 높은 많은 사람에게 뭐뭐 합시다와 같은 청유문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 하시죠?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러한 담화 표현의 차이가 생기는 까닭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말하기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자, 가해 상황을 통해 남한 사람들은 관계 유지를 위한 간접 화법에 익숙한 반면 북한 사람들은 반대, 직접 화법이죠. 바로 직접적으로 자, 전하는 표현, 말하는 표현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의 상황에서는 남한에서 뭐뭐 합시다 라는 사람, 자, 우리 나이가 많거나 직위 높은 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어린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때?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윗사람이어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더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표현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은 일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고 이어진 활동을 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상점에 갔는데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아이 뭐 가지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 말을 들은 점원은 기분이 언짢아 보이더군요. 남북한의 언어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점원이 언짢아한 까닭을 잘 모르겠어요.
자, 앞으로 남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더 많아질 텐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소통이 잘 안 됐는데요. 자, 그 이유. 자, 남한의 점원은 왜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말, 가지가지 라는 말, 우리 보통 가지가지 한다 하면 어떤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남한의 가지가지 하다 혹은 가지가지 한다. 자, 이런 표현은 자,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의 점원에게 가지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라고 말한 의도는 자, 물건이 많아서, 우리 아까 물건이 많아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시면 뭐라고요?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자, 얘를 가지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자, 말한 의도는 뭐 때문에? 자, 여러 가지로 많이 한다. 가게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어서 흡족하다는 의도. 물건이 많이 있어 흡족하다는 의도로 표현했다. 자,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의 말을 원래 의도에도 맞고 점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바꾸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와, 가게에 물건이 참 많네요. 자, 물건이 참 여러 가지로 많네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물건이 참 많네요 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통일시대의 국어생활을 대비하는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기사를 읽고 통일시대의 국어생활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자, 볼까요? 대전의 한 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국제탁구대회가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북한 탁구 대표팀의 참가와 함께 일부 종목은 남북 단일팀까지 성사되면서 경기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응원의 힘을 받은 덕분인지 남북 단일팀은 대회 초반 승승장구하였다. 혼합 복식조가 대회 첫날 극적인 뒤집기로 큰 선물을 안겼고 여자 복식 예선에서도 상대팀을 20분 만에 3대 0으로 완파했다. 남한 선수는 연습 첫날과 경기 전날에만 함께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흡이 잘 맞았다. 처음 맞추어 보았기에 긴장을 좀 했지만 나중에는 긴장이 풀렸다 라고 말했다. 서로의 탁구 용어에도 많이 익숙해졌다. 남한은 탁구 용어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북한은 주로 순수 북한어를 사용한다. 남한 선수는 북한 선수에게 처음에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사인이 뭐냐라고 묻더라. 북한에서는 표시라고 한다더라. 라면서 나에게 타격을 하라더라. 무엇인지 물으니 스매시였다. 이제는 알아듣는다. 한 가지씩 들린다. 라고 전했다. 자, 우리 이 기사를 보면서 바로 의사소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북한은 순화하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어려웠고 하지만 결국 점차 들렸다라는 내용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 신문 기사를 통해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외래어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어휘가 달랐어. 어휘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어휘의 차이 때문이다. 바로 어휘 차이인데요. 바로 뭐? 남은 외래어를 사용했고 북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외래어를 순화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처음에 어려웠던 의사소통이 왜 나중에는 점차 가능해졌을까? 바로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언어예요. 단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어휘는 서로 설명해 주면서 차이 나는 어휘는 서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 의사소통이 점차 가능해졌을 것이다 라는 거. 자, 다음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결의말 큰사전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사전 편찬이 자, 우리 통일시대 국어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실 거예요. 자, 말모의, 우리말을 모으다. 자, 그래서 자,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평찬 사업회법을 제정하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남한에서만 쓴 어휘, 북에서만 쓴 어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의말 큰사전이 필요한 까닭. 바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의 어휘가 달라서 혹은 언어가 달라서 언어의 약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죠. 바로 통일이 되었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혹은 자, 남북한 언어 차이의 이질성을 극복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통일시대의 국어 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례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서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통일시대의 국어 생활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이 다 끝났네요. 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자, 남북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일 언어를 사용한다. 뿌리가 같다는 거.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해. 그래서 어떡할 거야?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단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단원 끝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